오케이. 아까 2번. 잠깐 끊겨가지고 스타일을 시켰다가 들어간다. 자, 2번에선 겸손하게 말하거나 상대의 생각에 동의를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이 맞겠지.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하며 우려를 얻고 견해가 분명하고 직접적 아니지.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잖아. 성격이. 그 다음에 애둘러 말하면서 반감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죠? 자, 이제 3번. 기억이 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기억은 아까 뭐였을까요? 나는 이렇게 기호 차지라는 건 그렇게 안 보이냐? 갈매기인가? 아, 이거 닐스. 아까 또 나왔네, 요거. 그치? 닐스의 이상한 여행. 여기서 나오는 거 새니까. 이거는 결국 뭐야? 뭐, 이거는? 아유, 뭐, 뻔하지. 야, 너무 쉽지 않니? 이런 문제만 나오면 재미가 있겠네, 너무 쉬워서. 너희한테 좀 문제 좀 꽈야 돼요. 알겠죠? 우리 이제 거짓 나왔습니다, 얘들아. 자, 이제 뒷부분 확인 문제 보시면, 윤서령은 병국의 신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자,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국가 안보가 되게 중요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보안, 그러니까 안보. 그 다음에 이제 1968년 11월 울산 삼척지구 무장공비 출현으로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예로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국가 보안이라든가 경비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지. 자, 그들은 야음을 틈타 쾌속정을 이용하여 동해안을 따라 남하했던 것입니다. 군 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한 병국의 행동이 사실은 뭐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 무모했다라는 걸 계속 이제 상기시켜주는 거지. 윤서령은 말했다. 그는 국제유수의 공업단지 보안과 경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라고 얘기했지? 강조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윤서령이라는 사람은 이제 직업적인 특성도 있고 당연히 이제 그 시절에는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약간 아시겠지만, 우리는 실전이 없달 뿐, 아직은 이제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얘들아,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 끝난 거 아니다. 지금 휴전 상태인 거야. 종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던 시절이었으니까. 실전이 없다 뿐 휴전이란 이름으로 전쟁을 쉬고 있는 준전시 상태 아닙니까? 자, 그럼 당대에 뭐를 중요시했던 시절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안보. 당연히.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했지? 남북 공정의 평화를 원한다면 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경각심을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그거 알아둬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전쟁을 겪었던 세대의 어른들은 지금도 되게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이라는 걸 잘 못 느낀단 말이야. 근데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있지? 지금 되게 불안해한다. 이 시국들을. 막 김정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근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제 그런 경각심이 없단 말이야.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쟁을 한번 겪어봤던 사람들은 이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진짜 있어. 그럼 이 당시엔 더 했겠지더라. 지금부터 그 예전이니까. 자, 남북 공존의 평화를 원한다면 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풀 수 없다고 얘기했어. 기실, 국민 복리와 재반 사업의 성장이라는 것도 안보 확립 위해서만 이루어지기 겁니다. 자, 윤소령은 당번병을 불러 김병국 군을 데려오라 말했다. 한참 뒤 사병과 함께 병국이 파견 대장실로 들어왔다. 떼꾹 앉은 꾀지지한 그의 몰골,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완전 중병 환자 같은 거지. 자, 그럼 병국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이 묘사를 보니까 얘가 지금 거기서 편하게 있었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병국이가 이제 처한 상황과 이 사람 예의의 내면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아이고 이 녀석아, 넌 도대체 어떻게 대먹은 놈이냐? 통금 시간에 허가증 없이 해안 일대에도 못 다니는 줄 뻔히 알면서. 그래서 이건 뭐니? 1970년대. 너희는 이제 이거 알아둬야 되더라. 이 당시의 배경이 1970년대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너 나중에 봐봐라. 꼭 딴소리하는 애들 있어. 1970년 도시화 산업화라고 얘기했고 이 당시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분단 문제까지 여기서 통일 문제까지 여기에 중요한 주제의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혼자서 헛소리 삑삑한다. 수업 시간에 안 듣고 있다가 80년대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70년대예요. 내가 노기를 띠고 아들에게 소리쳤다. 일부러 그런 거 알지? 일부러 이제 더 혼내는 척하는 거야. 나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나는 윤소령을 의식하며 일부러 화를 냈다. 나의 심리, 병국이에 대한 사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당연히. 연민이죠, 연민. 그치? 걱정과 연민이겠지, 당연히. 아버지니까. 본인은 아니었어요. 사회사의 동진강하고 삼각주에 갑자기 새들이 집단으로 죽기에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던 게, 그러니까 얘는 새가 집단으로 죽은 게 의아한 거지. 병국이 머리를 떨구었다. 그래도 변병은 고정하십시오. 자제분 의도나 진심은 충분히 파악했으니까요. 나름대로 윤소령은 이해를 했어. 윤소령이 말했다. 병국은 간반에 쓸 진술서를 손도장을 찍고 각서 한 장을 썼다. 내가 그 각서에 연대 보증을 섬으로써 우리 부자가 파견대 정문을 나서기는 정오가 가까울 무렵이었다. 부대에서 나올 때 집으로 찾아왔던 중이가 병국이 사무를 인계했다. 자, 닥털침낭과 등산배낭. 자, 얘가 지금 이제 어떤 행적으로 갔는지 알겠지, 얘들아? 등산배낭.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군사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간 게 전혀 아닌 거라는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닥털침낭과 등산배낭, 2인용 천막, 그리고 걸레조각처럼 늘어진 바다오리와 꼬마 물대새 시신이 각 10구씩 있었다. 근데 나는 사실은 이런 캐릭터들도 되게 신기하긴 해. 그치? 왜냐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보다는 진짜 이 동물의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큰 목적의식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연대의식, 공동체의식. 대단한 거야. 쉬운 게 아니에요, 얘들아. 절대. 자, 죽은 새는 뭘 하게? 옹포리 쪽으로 걸어가 내가 물었다. 해부를 해서 사인을 캐보려고요. 폐수 탓일까? 글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폐수 때문에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제 환경오염도 있지만 이제 경제적인 거에 너무 현안된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다른 원인이 있었잖아. 그 병식이 때문에. 너도 시장 할 테니 아바이 집 가서 저 점심 요기나 하자. 나는 웅포리 정마담을 만나 이잣돈을 바라오라던 아내 말을 떠올렸다. 병국이는 식사 따위에 관심이 없어 보여. 당연하지 지금. 얘는 지금. 아버지 아무래도 새를 독살하는 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있어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하니? 갑자기 떼죽음 나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전에도 새나 물고기가 떼죽음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독살로 추측하는 거죠. 원인이 공상 폐수가 아니라. 물탓이야. 이제는 동진강은 강물이 아니고 동물이야. 자,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가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일부러 먹인 그 독살에 관련된 동물이 아니라 이제 심각함. 강물의 오염이 심각함을 동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글을 잘 읽어야 돼. 얘가 말한 거는 이제 환경오염의 폐수 때문이 아니고 일부러 이제 얘를 죽이려고 약을 먹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인 건데, 아유, 환경오염 돼서 그래. 아버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갑니다. 자,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본래적인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자, 뒷부분 줄거리를 보시면, 자, 병국과 철새의 죽음과 병식이 하는 일이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병식과 다툰 뒤 바다로 가는 버스에 오른다. 병국은 버스에서 내려 술집을 지나가다 통일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만 자신의 존재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지나쳐 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자 봐봐. 도요새라는 요런 그 제목의 의미에서 자 병국이 아버지,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가 주인공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등장하진 않죠. 이름만 등장하고 있는 병식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의미들이 다 달랐지요.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생태 문제, 아버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병식이는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소재였다라는 거였죠. 자, 병국은 버스에서 내려 술집을 지나가다가 이제 통일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만 아까 읽었고. 그리고 비상하는 도요새를 바라보며 따라가다 놓치고 만다. 자, 병국에게 있어서 이 도요새는 물질적 가치에 대한 게 아니지. 그럼 만약에 이제 병국이와 병식이를 바기에 대놓고 얘네들을 비교해서 한번 보자면 어떤 의미인 거야?
병국이하고 병수직이 사실은 충돌되는 거지. 이 가치관이. 얘는 지금 뭘 중요시해?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거고, 병식이라는 인물은 물질 만능주의에 더 젖어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이제 우리 이제 정리합시다. 이 글에 다루고 있는 주제의식은 뭐니? 라고 해서 아버지의 시각에서는 사실은 이제 실향민으로서의 아픔. 그 다음에 작가의식은 이제 분단현실에 대한 작가의식에 비판의식이 들어가 있는데, 얘들아, 분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개인의 선택이 아니야.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이제 실향민들의 아픔은 이제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병국의 시각으로 한번 볼까? 급격한 산업화와 성장 우선 정책, 인간 중심의 개발로 인해 자연과 환경이 훼손되었어. 그래서 작가의식은 또 여기서는 이제 생태 문제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건 요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에 나타나고 있는 1970년대의 사회상은 어땠니? 자, 얘는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립되고 있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긴장되고 경직되었다. 자, 산업화 볼까? 경제성장 우선주의로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등 발생하였으며, 자,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병식이가 이제 이 인물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 물질주의. 됐죠? 자, 어떤 가치관? 여기서 이제 윤소령의 가치관을 보게 되면 이제 안보가 좀 더 확립돼야 가능하다. 물론 이제 보안과 경비가 더 중요하다. 자, 이거는 이제 너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서술하는 문제보다는 인물들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나왔어. 이제 국가 안보를 되게 최우선으로 했던 시절이었다라는 거. 자, 이제 1번.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병국은 새들의 집단 폐사 원인을 알아보고자 했다. 윤소령은 병국의 무단 출입 의도를 이해는 해요. 하지만 아직은 안 된 무모한 짓이다. 나는 병국의 행위에 실망감과 분노 아니지. 약간 걱정과 연민. 병국의 외양묘사를 통해서 그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 맞고, 나는 강물의 오염으로 새들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자, 두 번째 보자. 보기에 작가의 말을 참고하래. 얘들아, 너희는 이 보기가 나오면 보기를 조금 이용하세요. 보기를 무시하고 문제 푸는 친구들 은근히 많습니다. 작가가 병국의 모습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뭐야? 자, 우리나라도 공업화에 따르는 환경 문제가 조만간 문제화될 것임을 알고 이 소설을 착수했는데, 그때까지도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 환경 공해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럼 벌써 어떻게 보면 얘들아, 지금 1970년대에서부터도 환경 문제는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게 21세기인 2000년도에 들어와서 환경 문제는 이제 비로소 조금 관심사가 됐단 말이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많이 오염됐었겠죠. 자, 그럼 이 주제는 뭐겠습니까? 이거겠죠. 그치? 자, 이건 물질적 가치에 만약에 이제 병식이라는 인물이 만약에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왔다. 그럼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병국이의 입장에서는 요거겠지. 그치? 기억해두면 되겠지. 그러니까 보기에는 너희들에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일종의 이제 힌트를 주는 거야. 3번. 윤소령이 중요하고 있는 건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가치는 국가 안보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길게 써라 얘기하면 이제 윤소령이 쓰는 거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국가 안보다.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 이제 이해하기 교과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보시면 얘가 이제 이야기가, 너희는 이제 이거 나중에 교과서 한번 읽으면서 요거를 쫙 근데 정리하면 돼. 너희가 이거 찾을 수 있으면 되잖아. 읽으면서. 그치? 자, 어느 날 장교와 사병이 집으로 찾아와서 누구의 소재를 물어. 병국이의 소재를 묻게 되지. 그러면서 나는 지난 여름 병국이가 넣은 진성서 때문에 비료 공작 사람들이 찾아왔던 일화가 떠오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이제 과거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부대로 가는 지프차 안에서
나는 이제 대화하며 친근감을 느끼고 병국의 어린 시절 바다에서 그치요?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제 이를 회상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윤소령을 만나서 이제 오해를 푼 다음에 나는 병국이를 데리고 부대를 나와. 돌아오는 길에 병국과 나는 새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 병국은 새의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때 죽음이지, 여기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 자, 그럼 병국이 나왔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소설에서 새와 관련된 나와 병국의 행동과 심리가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고, 그를 미루어 그들 각자 새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야? 자, 동진강 삼강주에서 도요새 무리를 만났지. 고향 사람들을 만난 듯 반가워하지요. 그럼 얘는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고향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이 자유로움을 표상한단 말이야. 근데 병국이는 자, 남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의미하고 있다. 이거 별표. 그 다음에 산업화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죽게 됐지. 희생물이라는 말을 아까 썼을 거야, 지난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전체를 쓸 수 있으셔야 되겠죠? 얘들아? 무조건 니네 학교 이번에 중간고사 그 기준을 보니까 아직 이제 지금 문장하고 동북이 이 단원이 똑같거든? 근데 사실은 얘들아 소설 문제는 너희가 어느 정도 잘만 읽으면 풀 수 있는데 자 가끔 가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정서를 물어본다거나 유사한 정서 소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걸 다른 작품에서 찾는다거나 이럴 때 되게 많이 틀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 양상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 이제 개인적인 욕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이제 물어보고 있거든, 얘들아. 근데 이제 병국의 입장에서는 환경과 자연을 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 이 사람은? 파괴해서는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괴해서는 안 돼. 하지만 비료공장 사람들은 진짜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제 성장과 근대화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환경 파괴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해. 이해가지? 자, 너희 중요한 게 있어. 물론 이러한 어떤 병국과 비료공장 사람들에 대한 주장, 그 다음에 이 주장을 펼치기 위한 각각의 이제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희가 그냥 소설 속으로도 드러날 수 있지만 만약에 뭐 어떤 협의를 이루어야 된다거나 타협을 해야 되는 어떤 공공체적인 어떤 그 절차를 잡아가고 있는 글의 단위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것도 연관지어서 문제가 나와. 지금 이제 소설 문제를 가지고 현실의 문제로 끌어당기는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해둬야 되더라.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진정서 두 가지로 진정서를 제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료공장 사람들은 야 이거 빈대 잡겠다라고 초가상간 태우냐? 여기서의 이제 빈대라는 거는 이제 새떼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초가상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이거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비유하고 있는 거 지난번에 아까 지금 교과서에서 이거 했어요. 요거는 기억해둬야겠지? 조국 근대화. 그럼 빈대가 뭐야? 이건 새의 죽음. 새의 죽음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하고 소가상간이라는 것은 조국 근대화,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 지난번에 정리 한번 했었어요. 됐죠? 자 이제 우리 이제 적용하기 문제는 요거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다른 작품에 관련된 거 요것도 좀 읽어보셔야 되죠, 얘들아. 요건 선생님이 너희가 이제 시험에 학교에서 요 부분을 조금 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다루고 안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보자 얘들아. 이제 이거 허생전에 나와 있는 일부거든. 그러니까 허생전은 박지원이 쓴 한문 소설이야. 고전 소설이야. 이제 고전 소설이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허생의 실학사상. 조선 후기에 실학사상과 바탕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사회 문화적인 가치가 소설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니?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 자, 허생은 나라를 주로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리고도 은이 10만 냥이 남았다. 뭔지 알지? 원래 허생이 10년 동안 그리기를 목표로 했었거든. 근데 이제 부인이 야
너 강호도 안 보고 이거 가지고 출세도 안 할 건데 너 왜 자꾸 글 읽어? 허생한테 그래. 근데 허생이 나는 그냥 글 읽는 게 좋아서 읽는데? 이래. 그래서 나중에 그냥 야 너 그럴 거면은 가서 장사나 좀 해. 아니 장사는 미천이 없어서 못하겠어. 야 그러면 장인반치 일이라도 해. 뭔가 고쳐서 난 기술이 없어. 무능한 거야. 그 당시에 양반 지배계층들이 너무나 무능하니까 그 허생의 처가 사실은 그 당시에 양반들을 사실은 비판하려고 하는 이제 그 작가의 대변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허생이 쫓겨나. 그런 다음에 에휴 내가 10년 동안 글을 읽으려고 했었는데 저놈의 아줌마 때문에 글을 못 읽어. 그래서 어떻게 해? 나와가지고 종로 근처에 가장 부자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변신한 사람한테 이제 가가지고 만냥을 빌려요. 자 이제 그 이후의 얘기야. 만냥 빌려가지고 조선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시험에 들게 하거든. 그래서 모조리 이제 과일들을 다 사들여. 매점 매석을 해. 그랬더니 이제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나는 거지. 매점 매석하면 알지. 한 사람이 독점을 해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과일이 되게 중요했었단 말이야. 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니까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수익을 이제 창출해. 그런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가서 말총 있지, 말꼬리.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 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건데 말총을 또 죄다 독점을 해.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조선의 사회가 완전히 취약했구나. 유통 구조가 엉망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보자. 이건 이제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변씨에게 그 돈을 빌렸잖아. 이제 갚으러 간 거야.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어. 근데 봐봐. 돈을 벌었잖아요. 허생이. 근데 꼬라지는 똑같아. 하고 묻자 변씨는 놀라 말했다. 아니 그대의 안색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을 실패해보지 않았소?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외양을 통해서 임무를 성공하고 실패했다라는 걸 평가하는 거지. 허생이 웃으며 뭐라냐면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요. 사실은 이제 이게 허생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한계거든. 그 분명히 돈은 필요해. 하지만 재물을 가지고 배를 부릴 수는 없어라고 하면서 약간의 그 사대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을 무시하죠. 만냥이 어찌 돌을 잘 지우겠소. 그러면 돈보다는 자 이 사람은 이제 정신적 가치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뭘 더 중요시하는 거지? 이 사람은 도를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허생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자, 10만냥을 변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에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 읽기를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자, 뭐래?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자, 근데 변씨는 허생에게 일어나 절하고 사형하고 서생의 이제 비범함.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죠. 10분의 1로 이자를 져서 밖에 넣으라고 했더니 또 갑자기 화내. 야 나를 뭘로 보고 잔뜩 역정을 내요.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라고 얘기했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이제 계급의식. 야 아무리 허생이 돈이 있는 거를 중요시하고 돈은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양반으로서의 어떤 도를 가지고 있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인물이야.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이 인물은 누구와 약간 좀 유사한 인물일 수 있겠어? 그 도요새에 나와 있는 인물로 보면 평범의 인물의 가치관과 약간 비슷한 사람이죠.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생이라는 인물은 이러한 말과 행동은 자신의 작은 이익에 연연해하지 않는 어떤 이제 선비다운 선비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지. 자 이제 요건 두 편인데 얘들아. 요거는 이제 패러디야. 그러니까 뭐냐면 허생전이라는 게 그 박지원의 원래 원작인데 그 원작을 바탕으로서 이제 패러디는 대놓고 모방하는 거지. 이건 약간 장르예요. 선생님 베꼈었어요. 이거는 약간 베꼈어. 표절이 아니라 패러디라는 갈래가 있어 얘들아. 얘는 이제 패러디라고 보시면 돼.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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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지? 자, 당신은 밤낮 없이 글을 읽는데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니 어찌 된 것입니까? 남편은 여전히 책을 시선을 든 채 가볍게 대꾸했다. 홍보가 미숙한 때문이요. 그럼 장사라도 하여 먹고 살아야죠. 장사는 미천이 없는데 어찌하겠소. 그럼 공장이 일이라도 하시지요. 라고 얘기했죠. 지금 공장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장인바치라는 표현을 쓰거든. 허생전에서는 여기서 이제 허생의 저에 이제 패러디되어 있는 작품이야.
자, 패러디 내가 아까 글자 어떻게 썼어? 이거 패러디 이거구나. 쏘리. 이제 맞춤법도 이제 자꾸 틀려. 자, 당신은 주야로 독서하더니 배운 것이 고작 어찌하게서 타령입니까? 자,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대부에 대한 비판이지. 사람은 생명이 있은 다음에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법인데, 자, 그러면 뭐니? 생명이 있은 다음에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계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먹고 사는 거. 이제 우리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도를 차리셔야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냐? 야,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도구 나발이고 간에 돈 좀 어떻게 좀 우리 좀 먹을 수 있게 좀 해줘. 이거잖아. 아깝다. 10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7년밖에 되지 않았거늘 나더러 뭘 하라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대체 무엇을 위해 독서하십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독서는 경제적 무능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핑곗거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남편은 대답이 궁해지자 택을 탁 덮고 일어나 딴소리를 했다. 애석하구나. 겨우 7년이라니까는 약간 주제의식이 조금 다른 게 얘들아. 앞부분에서는 이제 실학사상에 대한 게 중요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약간 허생의 어떤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성격을 비판하고 있어서 이건 약간은 어떤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냐면 약간 우리가 흔히 하면 페미니즘 문학 같은 그치 여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남성의 어떤 무능력함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약간 패러디 소설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이제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지는 조금 이제 그 활용되어 있는 문제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얘들아,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허생전에서는 허생이 이제 조선의 어떤 매점 매석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좀 취해 보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는 해보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능력한 남자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은 남편은 뛰어난 인재라고 했다. 능히 천하를 경영할 재주가 있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죽는지 사는지 아내가 모르고 아내가 죽는지 사는지 남편이 몰라야만 뛰어난 인재가 되는 거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시각이 좀 다른 거죠. 남편의 태도에 대한 어떤 비판이겠지. 일종의. 제가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야 내가 또? 불만이죠. 불만이라고 썼어. 뛰어난 인재가 되는 거라면 그 뛰어난 인재라는 말은 분명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리라.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이제 대놓고 이제 한마디로 비판하는 거지. 야 무능력한 남편은 이거는 이런 게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이란 성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며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살도록 해주는 것. 그것 말고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게 뭔지 아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으로서 먼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제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면 뭐해? 가족들에게는 별로 좋은 아버지가 아닌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의식이 좀 다르죠? 기억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봅시다 얘들아. 허생에서는 가치가 어떤 걸 중시하는 가치인 거지 얘들아? 정신적 가치를 좀 되게 중요하지? 근데 이제 허생의 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분.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 가치라고 보면 이제 허생의 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야 돈벌이도 안 할 거면서 뭐를 글을 배우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상은 약간 이제 실용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요렇게 해서 요 부분들을 다 이제 정리를 했어. 이제 너는 이제 사실은 이게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그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공공의 선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건 이 얘기라기보다는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게 이제 21세기에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이에요. 알겠지? 자, 오늘 이제 6단원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